이분은 제보를 해보신 분인데 지난 방송을 듣고 나서 사실이다. 참관인이 본 대로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전체 절차가 설계되기를 기계가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심사집계부가 그 기계가 한 것을 검증하라고 놔뒀는데 정말로 하나하나 볼만한 인력이 숫자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기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나머지가 짜여진 거다. 수검표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계가 분류한 것이 사실상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은 전자개표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노트북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 기계가 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의 최종으로 가니까. 랜카드를 제거했다,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져보자면 이제 그러면 기계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해지는 거잖아요. 그 기계와 그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모든 선거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스 코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는가 따져봤더니 소위 자문위원들 중에 아무도 소스 코드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선관위 직원들 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본인들은 그 소스 코드를 제대로 보고 이해했냐고 묻고 싶어요. 아니잖아.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도 전자투표를 도입했어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비교적 전자투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냐면 여기는 운영체제부터 오픈소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도 그 소스 코드를 검증해 볼 수 있게 해버렸어요. 다 공개해버렸어요. 시스템 전체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일은 왜 10년 만에 기계를 다 걷어내버렸냐? 독일이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보다 공적인 신뢰가 부족해서 음모론자가 하도 많아서 아니란 거지.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98년에 독일에 이제 전자투표가 도입됐고 2009년에 모조리 다 걷어내버렸어요. 11년 만에.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하고 아일랜드도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그런데 당시 도입된 기계가 뭐냐면 네답이라고 하는 회사의 ES3B라는 모델이요.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계예요. 여기서 투표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는데 네덜란드에서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투표를 하는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시민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방송국이 나서요. 다큐를 만듭니다. 네, 주요 내용을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투표를 종이하고 연필로 하는 것은 정말 시대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첫 멘트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업체에서 100% 보아야 된다.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전혀 문제가 없다. 선거 부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인터뷰를 쭉 합니다. 초반에. 이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안 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기계를 한 대 빌립니다. 자기들이 기계를 하나 빌려와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소위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고 물어보냐. 컴퓨터공학과 이 교수가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자 방송국에서 찾아간 시민단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우리는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는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라는 단체를 찾아갑니다. 허접한 단체예요, 그냥. 창고에 2명 있는데 가가지고 이 기계를 빌려와서 갖다 줘요. 니네가 이거 검증해봐라. 다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도라이버로 뚜껑을 엽니다. 네덜란드 도라이버가 등장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5주 동안 가지고 있어요. 이 기계를. 5주 동안 열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뜯어봐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이런 칩 하나만 바꾸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내요. 여기 보고서 내용인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칩이 있는데 이 칩을 바꿔 끼면 간단히 누구든지 원하는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쉽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칩을 바꾸는지 아무도 모른다. 자기들이 이 칩이 똑같이 생겼는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실험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교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있을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실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장관을 찾아갑니다. 이 관계부처 장관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장관이 보안을 강화하면 된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다큐의 내용이에요. 관련은 어디다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 제기를 시민단체가 시작한 문제 제기거든요. 아주 조그만 시민단체예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여기서는 방송국이 직접 덤벼서 다큐를 만든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이 기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놓지를 않는데 그 네덜란드 관료는 그래 해봐 테스트 하고 기계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이 테스트를 무슨 인정받은 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조그만 창고에 있는 시민단체한테 직접 해보라고 던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왔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1년 후에 종이와 연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큐가 나온 다음에 독일에서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사용된 기계도 이 방송에서 사용된 기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CCC라고 카오스 컴퓨터 클럽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요. 비슷한 시기에. 이거 된다니까 해킹? 그리고 2007년에 정치학자 요하임 비너스라는 사람하고 그 아들 물리학자 율리히 비너스라는 사람이 아예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이거 해킹 되잖아 이거 이 기계 다 걷어내야 돼.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교수들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약에 바꿔치기 하면 발견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CCC라는 클럽이 시연도 해보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계 다 걷어내! 하고 결정합니다. 이거 다시 연필로 하는 거예요. 그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헌법재판소에.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해가지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길게 썼는데 일반 시민이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이 선거 과정 전체를 완전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도 모르고 소프트웨어도 모르고 랜카드도 모르고 광학 판독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윈도우도 모르고 펌웨어 몰라 바이오스도 모르고 다 몰라도 선거 과정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가 돌아가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아까 말한 아일랜드도 비슷한 결정합니다. 아일랜드도 굉장히 재밌게 결정이 났는데 아일랜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보고서를 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기계에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할 때의 데이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기계에 저장됐는데 그 기계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때 일반 국민들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눌러서 그때 저장된 건지 아닌지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쭉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쭉 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칩이 교체 가능하냐 실험해보자. 그랬더니 그 네덜란드에 우리는 컴퓨터 싫어해. 걔네들이 시연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냐. 일부러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눈에 띄라고.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한다는 게? EPR 롬이라는 칩을 바꾼 건데. 필요한 장비는 이게 다라 이거지. 그리고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2분 이내에 다 끝나더라. 이런 걸 국가위원회에서 했어요, 실제로. 그 보고서 내용 보면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도 있냐면, 네덜란드 투표의 90%는 이 기계로 하는데, 누군가 선택하고 빨간 걸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했다고. 간단한데, 근데 이때 삐삐 소리가 난답니다. 누를 때마다 삐삐삐 이렇게 누굴 눌렀다고. 그러면 이 장치로 그 시그널을 분석하면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대요. 앞에서도 하고 25m 밖에서도 합니다.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누굴 눌렀는지 모르는 비밀 투표인 줄 알아. 사실은 다 할 수 있다. 다 분석하고 그리고 이 칩이 박혀 있으면 실시간으로 거기에 따라서 숫자를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 아일랜드 커뮤니티에서, 위원회에서. 그래서 아일랜드도 다 걷어내버렸어요. 실제로 전자투표의 부정이 발견됐기 때문에 걷어낸 거예요. 사실은 전자투표에서의 부정이 있다 손치라도 발견하기도 어렵죠. 디지털이니까. 아일랜드 국가위원회 판결, 네덜란드의 결정, 전부 다 실제로 그런 부정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지! 하고 다 걷어낸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부정선거, 혹은 그런 단어만 꺼내도,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단어만 꺼내도 이게 다 음모론자거나, 아니면 증거도 없으면서, 절차도 잘 모르면서,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기계를 갖다 놓고, 거꾸로 다 분석하고 다 공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